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67세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에 대한 비밀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걱정 마세요.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75세 최 할아버지는 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주 잊어버리시나요? 네, 선생님. 어제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1시간이나 찾았어요. 69세 박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방향 감각이 헷갈린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30년 동안 살던 동네 시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잠시 혼란스러워 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평소에 하시던 일상적인 일들이 갑자기 어렵게 느껴진 적은요? 81세 장할아버지의 대답은 요즘 TV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것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전엔 쉬웠는데 대화 중에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본 적은요? 75세 김할머니는 그럼요. 제 딸이 그러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3번씩 반복한대요.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기억력 저하에 대해 걱정을 표현한 적이 있나요? 67세 노할아버지는 네, 아내가 많이 걱정해요. 선생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 치매인가요? 이런 질문들은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듣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은 두려움을 안고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치매가 될까요? 치매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제 부모님처럼 저도 모든 기억을 잃게 될까요? 이 질문들 앞에서 의사로서 저도 때로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 상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서서히 지워가는 병입니다. 환자 본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평생 쌓아온 기술, 지식, 추억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의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24시간 돌봄의 부담,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소진까지. 한 사람의 치매는 온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매는 장례식이 2번 있는 병이에요. 한 번은 그 사람의 마음이 떠날 때, 또 한 번은 몸이 떠날 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근 한국의 과학자들이 발견한 치매의 새로운 원인과 믿기 힘들 정도로 간단한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과 행운이 떨어질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선생님, 정말 치매는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입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환자분의 눈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봅니다. 그리고 매번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지난달 70대 후반의 박지원 할아버님이 딸과 함께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님은 최근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가끔은 집 근처 오래된 마트를 찾아가지 못한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단 결과를 알려드리자 할아버님의 딸은 눈물을 참으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저를 잊게 될까요? 정말 방법이 없나요? 약물 치료로 증상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또 다른 사례는 대학 교수로 평생을 보내신 정호준 교수님입니다. 82세의 고령임에도 여전히 학술 논문을 읽고 토론하시는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분이셨죠. 그런데 최근 강의 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잦아지자 극도로 불안해하시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제 머릿속이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요. 평생 쌓아온 지식이 사라진다면 그건 저에게 죽음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두 같은 두려움을 안고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과학적 사실과 함께 희망을 드리고자 노력해왔지만 완벽한 해답을 드릴 수 없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고규영 박사님 연구팀에서 뇌 척수액 배출 경로를 최초로 정확히 밝혀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뇌 속의 쓰레기통에서 나가는 배수구를 드디어 찾아낸 것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 치매 예방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연구가 한국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도 저에게는 큰 자부심을 줍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뇌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에는 쓰레기가 쌓입니다. 세포 활동의 부산물, 노폐물들이죠. 그리고 그동안 과학자들은 이 노폐물이 어떻게 제거되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배출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배출구가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연구 결과를 접하고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제 진료실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많은 환자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더 구체적인 희망과 실천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이 놀라운 발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 그리고 소중한 기억을 지키기 위한 여정에 저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참으로 놀라운 기관입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하며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 그리고 모든 신체 활동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일하는 뇌는 엄청난 양의 대사 폐기물을 생산합니다. 마치 바쁜 공장이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지요. 여기서 잠깐 우리의 뇌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두개골, 뇌수막, 뇌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뇌척수액은 뇌를 보호하고 뇌의 대사로 만들어진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는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매일 450에서 500ml의 뇌척수액을 새롭게 생성합니다. 이 양은 성인 물컵 2잔 정도의 양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뇌척수액은 뇌를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폐기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도시의 상하수도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학계는 그동안 이 뇌척수액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사용된 후 어디로 배출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시에 상수도는 있는데 하수도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빠져나가는 곳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이 넘치겠죠. 바로 이 점이 치매 연구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뇌에서 사용된 뇌척수액, 즉 폐 뇌척수액은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규영 박사님의 연구팀이 이 중대한 의문을 해결했습니다. 이분들의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연구팀은 첨단 영상 기술과 정밀한 실험을 통해 뇌 아래쪽에 림프관을 통해 폐 뇌척수액이 목적 림프절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관찰하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 세포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 덩어리는 마치 도로에 쌓인 쓰레기 더미처럼 뇌 세포 간의 소통을 방해합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왜 이런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고 뇌에 쌓이는 걸까?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바로 뇌의 배수 시스템인 림프관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림프관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20대의 건강한 림프관은 넓고 유연하여 폐 뇌척수액을 효율적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림프관이 좁아지고 굳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녹슨 배수관과 같지요. 이것이 바로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뇌는 점점 더 많은 독성 물질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포 간 소통이 방해받고 뇌 기능이 저하되며 결국 기억력과 인지 기능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럼 치매는 뇌가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라고 볼 수 있군요? 정확합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정확한 비유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발견이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치매 예방과 치료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뇌의 배수 시스템인 림프관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노폐물의 축적을 막고 치매의 발병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구팀은 또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목 부분의 림프절은 우리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즉, 특별한 의료 장비나 침습적 시술 없이도 외부에서 이 부위를 자극함으로써 림프액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제 환자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때마다 대부분 놀라움과 함께 희망의 빛을 보입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가 직접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 의사로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많은 치료법과 예방법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장된 약속과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이 환자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이번 연구는 다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인체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기반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불가피한 운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 건강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그 실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이 지식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턱 밑과 목 부분의 림프절 마사지만으로도 뇌척수액의 흐름을 돕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단순히 턱 밑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만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가장 단순한 방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과 같습니다. 몸 곳곳에 노폐물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목 부분의 림프절은 뇌에서 나오는 폐 내척수액의 주요 배출구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림프액의 흐름이 촉진되고 결과적으로 뇌의 노폐물 배출 효율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을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안을 하신 후 거울 앞에 서 보세요. 턱 아래에서부터 귀 아래쪽을 지나 목의 양쪽으로 이어지는 부위가 바로 림프절이 위치한 곳입니다. 깨끗한 손으로 이 부위를 가볍게 만져보세요. 약간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바로 림프절입니다. 이제 양손의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압력은 너무 세지 않게 피부가 살짝 들어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지점에서 10회 정도 원을 그린 후 옆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턱 아래 전체 영역을 마사지합니다. 그 다음 목의 양쪽, 즉 흔히 림프절이라고 부르는 부위를 같은 방식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즉 턱에서 쇄골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림프액의 자연스러운 흐름 방향을 따르는 것입니다. 전체 과정은 약 5에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이상적입니다. 샤워 중이나 스킨케어 루틴의 일부로 포함시키면 쉽게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2세 이정숙 여사님은 6개월 동안 이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하신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놀라운 향상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 부분에서 큰 개선이 있었죠. 이정숙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장 보러 갔을 때 메모 없이도 필요한 것들을 다 기억해요. 전에는 항상 리스트를 들고 다녔는데 말이죠. 또 다른 환자분인 75세 김영호 할아버님은 처음에는 매우 회의적이셨습니다. 그냥 목을 문지르는 것만으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시면서도 가족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시작하셨죠. 3개월 후 할아버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신문을 읽어도 더 잘 이해되고 TV 프로그램도 더 오래 집중해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마사지가 이미 진행된 중증 치매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 치료와 약물 요법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의 인지 저하를 겪고 계신 분들이나 치매 예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보조 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둘째, 부작용이 없습니다. 셋째,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의학의 역사를 돌아보면 때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손 씻기가 산모의 사망률을 극적으로 줄였던 것처럼 이 단순한 마사지 방법이 치매 예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30년간 신경과 의사로서 수많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흐름을 이해하고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학의 힘입니다. 뇌척수액의 배출을 돕는 이 간단한 마사지 방법은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의학의 한 형태입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고 소중한 기억들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마사지 방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치매 예방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턱 밑을 만졌을 뿐인데 치매 원인을 밝힌 한국 과학자의 충격 발표. 노년의 건강을 위한 가장 간단한 습관,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치매는 두렵습니다. 30년 넘게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치매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과정은 그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 저희 병원에서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중년 여성분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누군지 잊으셨어요. 50년간 함께한 딸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며 주변의 많은 가족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들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책을 사랑하셨어요. 대학 교수로 정년 퇴임하신 분인데 이제는 책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지 못하세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저에게 항상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런 고통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규영 박사님 연구팀의 획기적인 발견 덕분에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믿기 힘들 정도로 간단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단 10분만 투자하세요. 턱 아래 목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뇌의 노폐물 배출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턱 밑 마사지만이 치매 예방의 전부는 아닙니다.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지속적인 지적 자극, 활발한 사회적 교류 등도 함께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도 턱 밑 마사지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이 방법을 시작한 후 더 나아가 다른 건강한 생활 습관들도 함께 도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78세 박영수 할아버님은
턱 마사지를 시작하시고 3개월 후 걷기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셨지요. 할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은 나이 들면 당연히 머리가 나빠지는 거야 라고 체념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삶의 의욕이 생겼어요. 또 다른 사례로 65세 장미영 여사님은 턱 및 마사지를 가족 행사로 만드셨습니다. 매일 저녁 TV 시청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서로의 턱과 목을 마사지해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장 여사님은 이것이 단순한 건강 습관을 넘어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는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때로는 어떤 약보다도 강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에서는 이 말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턱 및 마사지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정화 시스템인 림프계를 활성화하여 뇌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추억들, 인생에서 소중한 순간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물으십니다. 선생님,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절대 안 늦습니다.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는 가능합니다. 물론 빨리 시작할수록 더 좋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의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학의 역사는 때로는 가장 단순한 해결책이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손 씻기가 수많은 감염병을 예방했듯이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저녁에 주무시기 전 단 10분만 투자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치매는 두렵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에 맞설 수 있는 과학적 지식과 실천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 이 순간부터 턱 및 마사지를 생활화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작은 결정이 내일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의지의 표현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결심을 공유하고 독려하면 혼자일 때보다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치매 위험이 있는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